안녕하십니까. CEO톡 106회 줄기세포 치료 및 천연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는 바이오셀 연구소의 이영근 대표님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자, 먼저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오늘 MC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원래 저희가 이제 여기 참가인들도 MC를 하는데 제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MC를 섭외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둘이서 하자.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오늘도 너무 바빠가지고 요새 돈 버느라 바쁩니다 요새. 자, 저는 이제 13년차 된 사업가고요. IT 지식 서비스 하고 있는 지식PD 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15 브랜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임수열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그 게스트이신 브레인셀 연구소의 이영근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원래 제가 이제 그 이번에 그 이벤트 할 때는 이제 브레인 트로피아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회사명이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올해 9월달에 바뀌셨다면서요? 네네. 얼마 전에. 네. 회사명이 왜 바뀌셨나요? 저희가 원래 이제 이 뇌질환 쪽에 관련된 신약을 개발을 천연물에서 신약을 좀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줄기세포를 더했습니다. 네. 그래서 줄기세포와 천연물의 만남 해서 저희가 브레인과 셀 그래서 브레인 플러스 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경줄기세포 네. 그런 개념에서의 이제 그런 거고 이제 O일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AND일 때는 브레인 하면은 우리 이제 천연물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또 네. 줄기세포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 ANDOR를 갖는 그런 개념에서의 브레인 셀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네.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뇌질환 드시네요. 아니 뇌질환도 네네. 그것도 굉장히 그거 하나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네. 거기까지 줄기세포까지 하시면 네네. 어려운 거 두 개 하시려면 더 힘드실 거 아닙니까? 실상 지금 세대가 어떤 천연물에서의 그런 메커니즘 이런 사항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네. 실제적으로 그것을 신약들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실은 이제 요새 이제 그런 분자 생물학이라든가 또 세포학 여러 가지 개념 프로젝트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바이오 쪽에 대명사처럼 되면서 실제적으로 줄기세포라는 그런 이제 줄기세포 이제 여러 세포들이 예. 있죠. 뭐 성체 줄기세포, 네. 뭐 iPS, 뭐 네. ES,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저희 연구소 쪽에서 하는 사항들이 이제 성체 지방줄기세포로부터 나와서 특히 세계적으로 이제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런 정맥에다가 그걸 투여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뇌질환 네. 또 실제적으로 줄기세포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이제 피부라든가 피부 스킨 또 여기 연골 이런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사항들은 이제 세계 1등 재생 의료 그런 그룹으로서 네. 저희가 브레인셀 연구소를 갖다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장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 아까 저희가 이제 천연물에서 치매 치료제라든가 뭐 파킨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치료제들도 저희가 해외 특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저걸 하고 있지만은 거기다가 줄기세포라는 것을 플러스해서 더 뭐냐면 세포 레벨에서 이것들도 가져갈 수 있는 처음 물질 레벨이 아니라 예. 물질 레벨이 아니라 세포 레벨까지 가겠다는 그렇죠. 겁니까? 예, 세포 레벨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세포 레벨로 가기 때문에 아까 재생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죠? 그렇죠. 예. 물질만 있어도 재생이 안 되는 건데 치유만 되는 거라는 거. 재생도 되죠. 네. 물질 갖고 재생은 되지만은 네. 그런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사항들이 더 세분화될 수 있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신약이라든가 이런 지금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는 이제 뇌 세포에 대한 우리가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A베타 단백질이라든가 또 뭐 S백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억에 관련된 단백질들이 네. 많이 생성되거나 적게 생성돼서 그런 것들이 기억에
이런 그 우리가 이제 분해해서 이런 그 기억에 관련된 이제 파페치 회로라고 그러는데 네, 너무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근데 자, 근데 예. 대표님 지금 보니까 그 뇌, 네네 기억, 네네 뭐 치매 예.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뭐야 어떤 치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뭐야 그 외부 미팅할 때 네네 대표님께서 전화번호 잘 못 외운다든지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러면 굉장히 그 회사의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 저는 전화번호를 정말 못 외웁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뇌세포를 치료하시는 취미를 하세요. 우리 아인슈타인이 네네. 아인슈타인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 그 집전화번호를 몰라서 네. 공중전화에 가서 그 기자가 찾아서 아 그래요? 이제 기억이라는 메커니즘 자체는 중요한 것은 어텐션, 어텐션을 해야지만이 그 기억 메커니즘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애라든가 이런 사항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억에 관련된 사항들을 해서 정말 인류 그런 그 건강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이제 그 연구하는 사항들이 하여튼 그런 쪽에 좀 뭐냐면 좀 깊숙이 네. 네. 저기 천연물 쪽에서는 그런 그 뭐냐면은 뭐 기억에 관련된 그런 단백질 레벨에서의 그런 작용 네. 사항들 그 이제 줄기세포 쪽에서는 그런 그 세포 레벨에서의 그런 분할이라든가 네네네. 뭐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이 아직 뭐 정확한 그런 그 메커니즘이라든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뭐 그런 사항들은 없지만은 그것들이 조금씩 단계별로 해나가면은 분명히 우리나라도 세계 노벨상, 노벨 생리학상을 그 있잖아요. 그 있는- 한국에도 그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총명탕이라고. 그렇죠. 충동타? 청명상. 아니 근데 그 조금 전에 줄기세포 말씀하셨잖아요. 재생의학. 네. 근데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그 줄기세포 우리가 보통 이제 세포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좀 젊어진다든가 맞아봤나 봐요? 그런 거? 네? 맞아봤나 봐요? 아니 맞아보지는 않았는데 당황스럽네 갑자기. 어쩐지 요새 약간 탱탱해진 것 같아. 그럼 그렇잖아요? 약간 탱탱해졌어 요새.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국내법으로는 금지가 돼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가들이 보통 막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한 방에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이래요. 너무 잘 알아. 난 전혀 그런 걸. 너무 잘하시네요. 네. 예. 근데 지금도 아직도 그 법에 규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나라 그 이 재생의뢰 쪽에 예. 사람들이 그런 그 여러 가지 지금 그런 허가 문제 사항들이 그런 것들이 그 우리 시약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에서 그 뭐야 분명히 이 줄기세포도 하나의 그 치료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사람들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또 사람마다 우리 지금 뭐야 여러분들 그 홍삼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뭐 면역력 증진을 한다든가 할 때 실제 홍삼이 그 체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다 홍삼 먹으면 뭐 그 될 줄 알지만은 한 30% 정도만 실제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효과가 수 있는 있어요. 거예요? 예. 거의 그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체질에서 그런 그 인삼 사포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해 흡수하는 사항들이 체질마다 또 틀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때문에 그런 면과 같이 실제적으로 그런 줄기세포 내지는 이런 것들도 또 약간씩 그런 그 좀 다르다 네. 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한국에서 이 줄기세포 사업을 한다는 게 세계적으로는 참 유망하고 하지만 참 힘들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이런 법적인 제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그 이 바이오 특히 이 줄기세포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겁니다. 지금 아까도 했지만은 실제로 지금 줄기세포에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희귀병이라든가 난치병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실제적으로 조금 그 뭐냐면 위험을 감소하더라도 그것을 투여를 해서 나을 수 있는 네. 상황들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홍삼 얘기했잖아요. 30% 되면 잘 되는 거라고 생각. 그것처럼 우리나라의 좀 뭐 식약처의 그 뭐야 여러 가지 그건 굉장히 좋죠. 우리가 정확히 하고 나가야죠. 그렇지만은 약간은 좀
이 몸이 따라야지만이 좋은 또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 재생 의료 부분들이 지금 우리보다 거의 뭐 5년에서 10년 지금 앞서가고 앞서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아. 앞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본은 그런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덜한. 허가가 어. 돼 있습니다. 돼 상당히.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갖다가 그 의사가 자기가 그 저기가 되면은 연골에다가 예. 앞에 놓을 수도 있고 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 줄기세포 효능이라든가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런 그 보관과 배양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 허가가 안 났거든요, 한국에서. 많은 이제 그 줄기세포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하는 네. 상황입니다. 자, 이 브레인셀 연구소가 창업한 지는 얼마 됐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브레인 트로피아서부터 그렇죠. 스타트가 된다 그러면 네네. 지금 한 16년 정도. 16년.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창업주가 네네. 지금 서울대 의대에서 이렇게 뇌과학 유명하신 서유현 교수님이시죠? 네네. 서유현 교수님. 예, 예. 네. 이제 그 어떤 분이신지 창업주가. 네. 예, 뭐 여러분 방송이나 뭐 여러 그 지면에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 서희연 교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C단 단백질이라는 그런 그 뇌의 그런 물질 자체가 치매를 유발한다는 그런 사항들을 논문을 발표하셔서 세계적으로 그런 네. 치매에 그 큰 영향을 갖다가 하셨고 또 그 서울 의대 교수를 마치고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인 그런 뇌 그 연구에 뇌 연구 원장을 갖다가 한 3년간 하시다가 올해 이제 과천의대 뇌 연구 원장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가천. 예, 가천의대. 그래서 저희 이제 이 브레인셀 연구소에 이제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네. 또 본인이 창업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하시고 또 이제 저희가 그 줄기세포 쪽에는 이제 그 나전찬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1세대시죠.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줄기세포 관련된 사항들에서는 1세대라면 황우석 박사하고. 예, 예. 네. 그 서울대 그 같은 그 농대. 예예 어, 그 네. 저것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농대가 아니라 수의대. 맞. 네네. 그래서 그 줄기세포 사항들을 그 연구하신 지 벌써 뭐 15년 정도 되시고 네네. 상들. 그래서 저희가 해외 논문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특히 저희가 이제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그런 그 지방 줄기세포를 정맥 내 투여를 해서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많은 그 논문과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어떻게 여기에 합류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어떤 원래는 계기로? 그 IT 왼쪽. 쪽을 하셨잖아요. 예, LG CNS에 계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LG IT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LG CNS 계시다가 이제 우리 저 서희원 교수님하고는 제가 좀 친분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친분이 계신 겁니까? 여기서 말해도 되는 네, 거예요?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말하려고 나온 거지. 말하려고 왜 친구이신가 나와요? 본데. 말하려고 나온 거지. 네. 말씀하려고 나온 거지. 그 서희원 그 원장님이 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과외 선생이었습니다. 과외 선생 겸 저희 그 매부십니다. 상당히.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그 중고등학교 때 과외 선생님으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공부는 안 가르쳐주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죠. 들어간 거예요? 예, 예, 그 예. 스토리 그렇게 된 거네요? 예. 아니 근데 예전에 2002년도에 네. 제가 네. 그 하던 도와주던 회사 네. 그 모델로 네네. 책과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네. 그때 네.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뵀는데 기억이 남는 거는 같이 횟집을 갔는데 회를 드시면서 제가 안 먹었어요. 그래서 왜 안 네. 먹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지금 한약을 먹는데 한의사가 회하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뭔 말 같지도 않은 미신 같은 소리 하냐고 면박을 당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아주 강렬한 강렬한 카리스마가 네.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이게
과외 선생님을 잘 두셔가지고 그렇죠. 오늘 여기 이 회사의 대표까지 되신 거네요. 맞습니다. 언제 조인하신 거예요? 회사에 언제 조인하신? 2000년 바로 같이 창업. 2000년. 예, 같이 창업을. 네, 제가 비즈니스 쪽 그게 맞으시고. 조금 이제 저 말로 좀 꼬셔갖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런 벤처 회사라든가 이런 상들에서 이제 서울의대 실험실 벤처로 처음 해서 그런 이제 그 상들을 했죠. 예. 자, 일단 저 궁금한 게 이거 신약 개발하면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엄청난 자금이. 그 자금은 어떻게 지금 초기엔 조달하셨고 지금은 또 어떻게 조달하고 계시는지 그거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네, 환경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제가 조금 불만 사항도 좀 많지만 우리 정부라든가 네. 말씀하셔도 돼요. 말씀하세요. 또 뭐 정부 이런 사람도 안 보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네.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대기업 뭐 S그룹 네. 저도 그 L그룹 출신이지만은 네. 그런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좀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에 정말 뭐냐면은 상위 뭐 0.01% 있는 사람이 서울의대 가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그렇죠. 네. 정말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네. 가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뭐냐면 이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뭐 꼭 의사가 됐다 그래서 그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돈이 되고 앞으로 이 바이오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좀 반도체나 IT 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큰 시장 아닙니까? 네네. 상당히.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 정말 공부 제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들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So what? 이렇게 해서 진짜 뭐냐면은 그런데 투자도 좀 하고 상황들. 우리나라처럼 정말 그런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된 얘기지만은 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없다. 그러니까 상황들이. 큰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정부 쪽이라든지 그렇죠. 대기업 쪽 그렇죠. 이런 쪽이 그렇죠. 없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어떤 좀 전체적인 그런 마스터 플랜 중국 뭐 미국 뭐 유럽 이런 데서는 큰 그런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10년 20년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네.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뭐 우주 지금 뭐 나사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 지금 나사에 들어가는 우주 비용보다도 이쪽 브레인 쪽에 투자하는 상황들이 더 큽니다. 상황들이 엄청난 거죠. 상황들이. 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 PD님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는데 제가 하나의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황들이 좀 빗나가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초파리 아시죠? 초파리. 곤충 아시죠? 알죠. 네, 곤충 아시죠? 무시하세요? 알아요. 초파리 알아. 초파리 아니, 모르실까? 왜 PD 모르신다고 저는 단정을 하세요? 그렇게? 그렇죠. 곤충의 네. 뇌를 갖다가 진짜 우리 인간의 뇌는 네. 1000억 개의 뉴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을 그걸 찾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20만 개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초파리는 하나하나의 신경 세포들을 자기가 전국을 찍어갖고 이렇게 해서 작년도 말에 논문이 나왔는데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 기억 메커니즘이 기억에 관련된 메커니즘. 거기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은 우리 뭐 아드레날린 또 가바 또 도파민 네. 이런 기억의 그런 회로들이 똑같이 곤충의 사항들하고 거의 유사하다. 인간하고요? 네, 인간하고. 이게 뭡니까? 모든 제가 이거 철학적으로 좀 얘기해요. 얘기하세요. 네네. 모든 만물들이 다 통해 있다. 곤충의 뇌 속에 일어나는 단백질 해서 나는 그런 회로들 네. 그거나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이 뇌에서 흐르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금 내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 사항들이 다 똑같은.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브레인에 그렇게 정말 그 나사보다 더 많은 네. 투자를 하는 사람. 아니 그래서 그렇게 네. 그렇게 우리나라 열악한 나라에서 이걸 하시는데 네. 그래서 아까 돈을 어떻게 융통하시는 거예요? 자금을? 그래서 진짜 어렵습니다. 상황 좀. 결론적으로 진짜 이게 지금 제가 그 우리 네. 뭐 저 서 원장님 네. 그 당시에 대표를 하시지만 실제적인 경영은 제가 했는데 네네. 이런 그 투자 회사라든가 네. 10억 받기가 음. 진짜 그 하늘의 별 따기고 저희가 뭐 저런 산업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네. 데서 한 뭐 10억씩 뭐 이렇게 받고 한 그 50억 정도 그 네. 벤처 그런 회사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그런 치매 치료제라든가 이런 걸 이제 연구 개발을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뭐냐면은 그것을 그 좀 장래를 보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 네. 연구라는 사항들이 네, 그렇죠. 하루 이틀 되는 상태. 네, 네. 일본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부에서 이게 못하냐면 이게 기간과 비용도 기간만큼 많이 걸리잖아요. 신약이 하나 그 개발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해봐 주세요. 기간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신약하면은 거의 한 10년에서 어떤 것도 뭐 20년 걸리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새는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천연물에서 예. 할 때는 뭐 천연물 스크린 작업서부터 그다음에 뭐 안전성 유효성 이런 것들을 그 해서 1상, 2상, 네네. 3상까지 가야 되는 그런 3상까지 나와야 이제 그렇지. 제품화되는 이제 건가요? 제품화되는 그래서 그 기간이 어떤 것들은 10년, 음. 빠른 것들은 10년, 어떤 건 15년. 빠른 게 10년. 네. 그러면 이런 뭐야 신약 개발하고 그런 뭐 뇌나 이렇게 바이오 이런 쪽 하는 회사들은 그렇죠. 적어도 네. BEP가 네네. 어떤 수익과 BEP가 나려면 적어도 10년이 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10년까지 제가-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우리나라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투자를 하시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여러분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그 제가 좀 좋아하지만 그런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예? 우리 핸드폰이라든가 이 반도체 이런 기술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어떤 기초 기술에 대한 사항들 실제로 그런 부분에 기초 기술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 정부에서 우리 돈 갖고 있는 모 S 기업, L 기업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금 투자를 하느냐. 그것이 일본하고 미국 이런 상황들하고 볼 때는 정말 하늘과 중국하고도요. 중국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보통 그 문제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이제 보통 이게 제약 회사들이 이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가능성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으면 임상 1상까지 갔다든가 그러면 뭐 투자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나중에 근데 이제 보통 제너릭이라고 그러나요? 그 복제약들을 만들어내서 자꾸 판매하는 쪽 쉽게 가는 쪽을 많이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어떤 문제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뭐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복제약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좀 쉽게 갈 수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저도 기업인이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의 그런 그 윤리가 좀 있어야 된다. 네. 진짜 그런 철학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뭐냐면은 그 어려운 기업들은 하여튼 저하지만은 실제 그 이런 대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진짜 좀 돈을 네. 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벤처 뭐 이렇게 캐피탈이요? 아니 저기 같이 이렇게 투자 좀 해갖고 캐피탈 조합, 펀드를 조성을 해서 진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렇죠? 뭐 뇌에 관련된 질환도 뭐 엄청 많은 거고 뭐 피부
우리가 지금 뭐 강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상들에서 아니 근데 대표님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바이오셀 연구소가 이런 그 줄기세포나 뇌질환 쪽에 뭐 이런 쪽에 그 세계적인 특허도 갖고 있고 지금 뭐 권위자께서 또 만드신 거고 그렇다면 지금 꼭 그 자금을 국내에서 지금 인식이 안 돼 있는 국내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요새 중국 자본들도 굉장히 많이 막 국내 많은 저 뭐 게임 회사들도 인수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지 그런 중국이나 외국 쪽에 그런 쪽에 자금하고 아니면 거기다 뭐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뭐 합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안 세우십니까? 그런 그래서 것들? 요번에 이제 그런 계획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 바이오 줄기 세포 회사하고 같이 네. 그 M&A 해서 아, 합쳐진 그래서 거군요.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음, 연구 개발할 때는 연구 개발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기업을 이렇게 우리나라 환경에서 기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벤처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들은 저는 M&A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기술이 있고 네. 돈이 있는 회사들끼리 빨리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해서 그것을 좀 제가 좀 바라고 싶은 사항들은 우리 그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또 정부라든가 또 이런 대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좀 그림을 그려서 이런 것들이 좀 뭐냐면 서로 그 시너지가 나서 그 될 수 있는 제가 한 예로 들어서 저희 그 한국하고 대만을 저는 굉장히 그 비교를 많이 합니다. 상황들이.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냐면은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들, 중소기업. 전문기업들 많죠.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큰 우리나라 대기업 상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기업 문화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냐 실질적으로 그런 그 일본 쪽에 대한 그런 기업 문화 상황들이 일본의 그 에도 시대 때부터 그 뭐냐면은 그 기술에 대한 네. 그 상황에서 저는 그 제일 우리나라가 조금 제일 한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그 정조 이후에 요때 그때 1600년서부터 800년까지. 1800년까지 요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네. 상들이 해외 강국들이 와서 선박하고 할 텐데 거기에 딱 막혀갖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또 그런 점도 좀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전체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다가 조금 뭐냐면은 우리 조선시대 성리학 아닙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교 사상이라든가 이런 사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런 상업에 대한 그런 마인드. 진짜 뭐냐면은 한 푼이 돈이 중요하다는 그런 그 개념을 파악을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대만처럼 진짜 뭐냐면 작은 기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상황들 진짜 뭐냐면은 그런 클러스터들이 중소 벤처 기업의 클러스터들이 우리나라 삼성이나 LG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자, 그거는 이제 희망사항이신 거고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은 만약에 바이오 쪽이라든지 뭐 생명과학 하는 어떤 이런 벤처라든지 기술력 있는 집단들은 뭔가 지금 아까 M&A 그렇죠. 뭔가 해외 자금 해외 쪽에 유럽 그런 데는 M&A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겠네요. 현재.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그 현실적인 대안 사항들에서 네. 많은 기업들이 네. 지금 솔직히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것이 되면 우리나라 뭐 그 나중에 대기업이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요. 지금 대기업들이 그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그 지적 자산들이 네. 해외하고 융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해외에 있는 대기업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근데 또 그런 면들도 좀 아까 제가 이 세상은 다 그 네트워크로 네네. 묶여 있다 네. 그것처럼 앞으로 세대는 아, 한국이다 뭐 국가를 일본이다 초월해가지고? 뭐 아, 이런 그렇죠. 그런 개념보다는 네. 어떤 하나의 우리 예전에 그 시족 사회처럼 네. 그런 시족 사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런 그 원하는 네네. 내가 뇌를 연구한다 그러면 뇌 그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미국이든 뭐
저 후바든 그걸 같이 그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네네. 하나의 자기가 원하는 아, 그 삶의 네. 의미라든가 또 네네. 기업에 자기가 그런 사항들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네. 세대가 아,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연구 개발만 하셨는데, 그렇죠? 특성상. 근데 어쨌건 회사에 이제 수익을 가져다 준 아이템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건강식품도 개발하셨고, 어떠한 게 처음으로 회사에서 이제 수익이 되었던 아이템이셨나요? 네네. 이게 저희가 저거 하는 상황들에서 이제 그 치매 치료제를 개발 신약을 개발하다가 이제 저희가 아까 이게 총명탕에 원질에는 사항들에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그 메커니즘들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좀 연구한 사항들은 그런 그 세포 레벨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억 단백질들이 그 전체적으로 해서 그 뇌세포를 보호한다든가 그 여러 가지 그 해서 원래 원질에는 뜻이 길게 원자 길원자이죠. 길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런 의미 자체에서 저희가 그 원지 속에서의 그 BT11이라는 물질을 갖다가 그 추출해서 그걸 지금 이제 내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저기 그 식약청에 개별 인증을 받아서 네. 저기 저 일양약품에 저희가 그 원료를 납품을 하죠. 근데 아, 저희가 BT11 그거를 그걸 일양약품에서 일양약품은 그거를 제품화해서 건강 음료를 만든 겁니까? 아니 저기 뭐. 저 캡슐 그 캡슐? 연질 캡슐로 해서 네. 그 뭐냐면은 브레인 300이라고 해서 브레인 300. 아마 신문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브레인 300 들어보신 분? 네. 우리나라 아마 섭취해 본적 있어요? 섭취해 본 적? 아니요, 제가 일양약품하고 아. 치매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러세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제 저희는 솔직히 다른 쪽에 이렇게 눈은 많이 안 들고 뇌 쪽에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일양약품에서 그걸 갖고서 매출 얼마 정도 했습니까? 일양약품에서? 뭐 계략적으로 연간 한 뭐 80억에서 100억 정도. 80, 100억. 네, 그 정도는 하시는. 그러면 돈은 여기도 돈 좀 버시는 거 아닙니까? 80, 100억. 저희는 이제 원료니까. 원료니까? 예예예. 아. 매출 상. 그러면 그 직접 그렇게 완제품을 네네. 만들어서 판매하실 생각은 안 앞으로 하시나요?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상들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저희 그 브레인셀 연구소를 갖다가 그 전남도에 있는 나주에 저희가 그 공장이 있습니다. 상들이. 그래서 거기 쪽으로 좀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그 한 5년 전서부터 전남 식품센터하고 해서 미나리를 가지고 그 미나리에서 그 뇌에 그 기억력 개선 사항들을 네. 그 저기 추출물로 해서 그 사항들 그 우리 지금 원지에서 추출한 BT11은 네. 이게 좀 그 신경 안정 그런 그 전체적인 위에서 탑다운으로 해서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네. 이런 걸 갖다가 좀 해서 그 스트레스에 의한 뇌세포 파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그러시죠. 신경 많이 쓰시면 기억이 잘 안 나시고 그러죠. 상황들이.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미나리에서 한 것들은 지금 그 미나리에서 추출을 해서 그 이쪽 그 알코올성 치매. 네. 그래서 이 버튼업으로 그 알코올 그 우리 지금 뭐 현대 알코올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아니 지금 드신 것 같은데요. 네, 대표 지금 드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 뭐냐면 이 알코올성 그 뇌세포 파괴에 대한 사항들을 해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병원에서 네. 이제 임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개별 인증을 받아서. 근데 이런 그 지금 보면 뇌에 네네. 뇌 쪽에 특화된 거를 만드시잖아요. 네네. 만드시는데 저번에 그 제품 중에 그 남성 이제 그 그렇죠. 성기능 강화제 그건 성기능. 뭡니까 그거는? 그건 성기능은 그것도 왜 이렇게 그것도 이, 왜 이런 만드신 거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던져주세요? 좀 던져주시고 해야 된다면서요? 그건 왜 만드신 거예요? 아니 뇌만 계속 하시지 왜 또 성기능 강화제 왜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가끔 외도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금산 인삼연구센터하고 해서 그 인삼의 그 사포닌 사항들을 좀 연구 좀 하다가 그 인삼 열매에서 그 인삼 그 사포닌 중에 R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RE라는 네네.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들이 뭐냐면은 그 줄기세포를 갖다가 그 뭐냐면은 그 증식을 시키고 아, 네. 이런 사항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로 얘기하면은 좀 남성들이 갱년기가 왔을 때 그런 그런 쪽에 에너지를 갖다가 아, 네. 이렇게 좀 남성 호르몬 같은 그렇죠. 것을 좀 남성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네, 증가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동물 실험까지 네. 그 완료를 했죠. 사항들. 네. 그래서 이제 곧 저희가 이제 시판을 하실 겁니까? 아니 이제 사람 임상, 예, 사람 임상을 이제 내년에 해서 아마 그것도 그 곧 저기 하게 되면은 그쪽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연구를 하지만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를 갖다가 미국에 있는 그 템플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해서 그 줄기세포의 그 기본에 대한 메커니즘을 저희가 한 10억 주고 그쪽에 있는 연구진들하고 해서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R이라는 성분들이 또 향후에 저희가 그 BT11에서 나오는 그런 성분, 천연물에서 나오는 그런 성분들이 네. 줄기세포들을 그 배양을 하고 특히 신경 줄기세포들을 아, 그 뭐냐면은 잘 분할을 시키고 아. 할 수 있는 사항들. 줄기세포를 배양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뭐냐면은 신약이라든지 천연물 신약들은 시간이 아까 10년 뭐 15년 걸리지만은 이쪽은 그 만약에 어느 정도 저기만 돼 있다 그러면은 그 뭐 5년 안 해도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 아까 일본 얘기했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이상만 하게 되면은 3상 안 해더라도 그 병원에서 제장 아까도 제가 그런 말을 좀 했잖아요. 진짜 뭐냐면 신약도 먹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상대들이. 그 저희 그 모기업에서 그 버거시병에 대한 그 상들한테 이 살이 썩고 하는 상.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임상 2상까지 끝냈습니다 상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줄기세포 들어갔다 투여했을 때 그 저기 이런 발이라든가 이런 썩는 사항들이 많이 호전되고 이 버거시병이 그 환자들 그 환우에 저가 엄청 아픕니다.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 우리 관료들이 정말 그런 희귀병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 해서 조금 뭐 이상까지 했으면은 그런 것도 좀 허가도 좀 빨리 내주시고. 그러면 이게 꼭 3상을 해야지만 시판할 수 있다라는 건 한국만 그런 건가요? 글로벌적으로 이게 표준화된 규격이 아니라? 표준화가 이제 3상이 이제 대세지만은 조금 빨리 갈 수 있고 또 희귀병이다. 환자를 그러니까 좀 이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사람들이. 그게 원리 원칙도 있지만 우리 이제 커피 많이 먹으면 중독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니 커피 그 독한 거 먹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체질이 안 받아서 그 뭐냐면은 그렇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네네. 심장 확 뛰어갖고 저도 커피 마시면 심장이 막 뛰지만 그 모든 사항들이 그런 쪽에 정말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좀 어드벤처하고 좀 뭐 그럴 때 좀 뭐냐 과감히 좀 모험심도 좀 있고 좀 이게 정부에서 좀 그런 것도 좀 하고 이런 걸 해서 진짜 뭐냐면은 우리나라 바이오가 이 예전에 뭐 재정화지면 뭐 교수가 뭐 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세계 OECD에 뭐 몇 그렇죠.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OECD 여기 최하위 레벨의 그런 사항으로 우리나라 그 바이오가 이렇게 쳐져 있다 사람들이.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는 정말 통탄합니다. 저희 기업을 떠나서 진짜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제가 보기에는 저도 좀 나이가 됐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진짜 일자리를 주고
그래서 좀 뭐냐면은 이 그 나라가 진짜 뭐냐면은 좀 기업을 해서 돈을 벌고 또 그 사이클을 돌려서 그 원동력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것들이 이게 네네네. 돼야 되는데 지금 아주 지금 한이 많이 쌓여가지고. 대선 출마하신 것 같아 지금. 아니 제가 근데 대통령을 출마해.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약으로 시판되기까지는 뭐 어쨌든 임상, 일상, 이상, 3상까지 나오고 10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그게 돼야지만 팔 수 있잖아요. 건강식품은 그러면 언제 팔 수 언제 팔 수 있나요? 시판을? 건강기능식품도 거의 한 그 4, 5년 정도 걸려요. 아, 그렇게 걸리나요? 임상까지 해야지. 임상, 일상 정도는 해야 예. 건강식품으로 나올 수 있는 지금 건가요? 그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이렇게 치료제나 줄기세포 이런 적이 해외 수출되는 건 있나요?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FDA에 네. 해외 인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이제 그게 받게 되면 어떤 것이 받고 있습니까? BT10 BT11. 기억력계에서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뭐냐면은 좀 그래서 제가 솔직히 조금 좀 무능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네? CEO지만은 제가 네네. 좀 무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 젊은 진짜 뭐냐면은 그 마케팅 하는 분들 네. 이렇게 해서 좀 글로벌하게 상황들을. 근데 솔직히 좀 돈이 없어갖고 그런 사람도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좀 뭐냐면은 네. 그 우리 젊은 사람도 많이 뽑고 뭐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제 이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데 이제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사항들이 이제 중국하고 미국 쪽에. 중국하고 미국이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 이런 지금 바이오 상황들은 이제 우리 그 한중일에서는 일본이 지금 뭐 최고 하고 네. 있지만은 네. 중국도 아마 거의 이제 뭐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더 올라간 그런 상황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뭐 굉장히 그 높은 상황들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지금 처져 있는데 하여튼 뭐냐면 좀 바라고 싶은 상황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좀 큰 로드맵을 가지고 정부에서 좀 해서 실제 그런 기업들이 진짜 뭐냐면 살아나갈 수 있고 그 시장에서 정말 글로벌하게 그 연구 개발하고 정말 뛰쳐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그래도 그 대표님 보시기에 네.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런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그 신약이나 아니면은 뭐 신문지 만드는 회사 중에서 그래도 대표님 보시기에 이 회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뭐 그런 회사가 있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바이오 회사에서 네, 바이오 쪽에서. 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어, 그 세계 수준 상황으로 따지면은 네. 굉장히 그런 그 기초 기술에서 네. 우리가 조금 그 모자르지 않다. 근데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그 일본이라든가 해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손기술이 있고 그죠? 여자분들이 세계 그 LPGA를 석권하는 LPGA 지금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전체가 그냥 그 우리나라의 네. 그 여자분들 그래서 여성 대통령 이제 지금 여성 대통령 저는 이게 뭐냐면 참 이 여성 그 제가 이렇게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성의 뇌와 이 남성의 뇌는 좀 틀립니다. 그래요? 굉장히 틀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여성 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예전에도 우리가 그 모계 사회 그런 상이 있다가 이게 이제 부계 사회 조금 됐다가 이제 남자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조금 힘이 있어갖고 칼싸움 좀 하다가 뭐 이렇게 됐지.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 여자의 뇌의 상황들이 이 그 자네와 우리가 여자들이 그 어려서 이게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잔해에 있는 그 언어라든가 우리 문에 있던 그 언어 이 중추들이 이런 교량이라고 이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남자는 이렇게 짧은데 네. 여자가 이렇게 큽니다. 네. 우리가 이제 늙어지면은 그 남자들이 그 말이 많아지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좀 말이 좀 많으세요 지금. 말이 말이 많으세요 지금. 그 뭐냐면은 여성 호르몬이 우리 저 60대
50대 이후서부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네. 아. 저기가 이게 두꺼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꺼워져서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 네. 늙어지면 남자들이 말이 많아지는 게 그런 여성 호르몬 상들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뇌를 알면은 네.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브레인 쪽에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사람들. 그 말들 재밌는 것도 많고. 근데 이게 제가 이게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를 이해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이제 그때 황우석 박사 때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마어마하게 컸었잖아요. 국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그래서 그때 그 정부에서 했던 게 뭐냐면 뭐 보통 코스닥에 상장이 될 때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특례로 조건이 안 되는데 바이오 업체 3개를 상장을 시켰거든요. 그게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인가 뭐 그거하고 바이로메드, 우리 출연했던 바이오니아. 아, 네. 요 3개 기업인데 그 다음에 생긴 현상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냥 막 순간적으로 막 그게 큰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끊임없는 시간의 연속이잖아요. 일상했네, 네네. 이상했네, 몇 년 후에 뭐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그냥 바닥을 쳤거든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항의가 막 증권감독원으로 가고 막 정부에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 신약이라는 산업 자체를 제대로 알고 이게 투자가 필요하고 이런 어떤 홍보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일본을 조금 이제 자주 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일본 가시면 동경에 가시면 그 우에노 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에노에 그 박물관이 일본 그 국립박물관이라든가 그 자연과학 그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자연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일본에 1850년대에서부터 거기는 박사들이 그 개보들들이 물리 쪽에 그 많은 그 세계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화학, 생물, 음. 또 뭐냐면 지질학. 그런 사람들이 진짜 뭐냐면 거대하게 그 맥이 이렇게 그 되어 있습니다. 네네.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뭐냐면은 이게 그 기초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제가 조금 그 과학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아인슈타인의 그런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이 사람들 그 사람 그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사람들 그런 개념 4차원의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만드는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의 것만이 아닌 거예요. 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또 뉴턴 저기 저 맥스웰 패러다이 이런 사람들이 그 숱한 논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서로 공유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려와서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거지. 네. 실질적으로 뭐냐면 하루아침에 뭐 우리나라 뭐 저거 해서 그래서 제가 꼭 그 저거 아들 딸들 계시면은 아들 딸 손 잡고 그 우에노 공원에 가서 그 자연사 진짜 뭐냐면 제가 제일 놀랬던 사항들이 그 뭐 공룡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장수 풍덩이 그 종이 몇 종인지 아세요? 엄청난데 그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그 표본으로 해서 그걸 그 하나 딱 나는데 다양성 진화의 그 이 지구에 생존하기 위한 그런 다양성이 이런 표시다. 그 많은 그런 걸 이해를 하면서 걔네들이 여태까지 지금 iPS 세포, 뭐 만능 세포라든가 이런 상들을 가지고 세계 그 생화학상이라든가 그런 상이 받는 거지. 하루아침에 뭐 우리가 암만 저거 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이런 야 빛이 뭐다 뉴턴 그 시대 때부터 고민하고 이에 와서 정말 뉴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맥스웰 뭐 이런 사항들 이런 개념에서의 그런 논문들이
진짜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과학하는 사람들도 여기 꽤 계시지만은 정말 이제는 뭐냐면 그런 논문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다.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 사항들이 옛날에는 정말 이게 계보가 분명히 있었어요, 사항들이.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인터넷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한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30년만 정말 네.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그런 사항들은 진짜 뭐냐면 줄기세포, 그 줄기세포의 지금 최상의 논문 이런 것들을 정말 뭐냐면 서로 공유하고 우리 대학이라든가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진짜 해서 진짜 뭐냐면 줄기세포의 새로운 신약 이런 걸 오케이. 자, 대표 자꾸 이제 뭐야 그 너무, 국가적인 걸로 너무. 가지 마시고 회사로 가죠. 회사 저 CO2니까. 네. 저기 뭐야, CO2니까. 일단 뭐 국가보다 일단 회사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지금 일단 그 회사는 지금 그러면 아직은 BP는 안 되신 거네요, 그죠? BEP는 이제 됐고요. 아, 됐어요? 와,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거. 저희가 저희가 이제 그 18년 정도에 네, IPO를 하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네, 한 100억 정도 네. 상황을 가지고 음, 줄기세포 쪽에 한 50억, 음, 그다음에 이쪽 천연물 쪽에 한 50억 네, 그렇게 해서 100억 정도 가서 좀 일단은 자금과 이런 것을 가지고 더 저희는 하여튼 뭐냐면 다른 생각이 없어요. 하여튼 뭐냐면 뇌의 그 한 분야, 특히 그런 브레인. 기억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요즘 줄기세포 쪽에는 그 자폐증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하고 있지만 자폐증 자체도 조금 그 유전적인 면도 있지만은 네. 그 면역력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를 통해서 그 면역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그 신약을 그 2, 3년 내에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빨리 IPO 가서 하는 시간 내에 좀 할 수 그러니까 있도록. 지금 계획은 향후 계획은 2018년, 네. 18년에 이제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네. 하고 있고 예. 지금 15년이니까 3년 남았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래서 그 원래 이제 다른 회사랑 같이 줄기세포한테랑 같이 네네. 합쳐진 거고요. 예, 예. 합쳐가지고 이제 그런 걸 위해서 네네. 한 거고 지금은 일단은 지금 BP가 넘으신 거고 네네. 그러면 주로 수익원이 네. 아까 저 건강식품에서 주로 수익원이 나는 겁니까? 수익이 반반 정도. 반반? 예, 예. 건강식품하고 그다음에 줄기세포. 줄기세포하고요. 네. 그래도 뭐 일단 BP 넘으셨으니까 네. 뭐 그래도 회사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이렇게 저희가 그 전체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에서 한 70%가 연구비입니다. 임상하고 그렇죠. 사항도. 거의 다 연구원들이 다 거의 네네, 다 거의 다 구성원들이 네. 70% 연구원입니까? 그러면? 네네. 근데 지금 보통 이제 거의 100%죠. 100% 연구원이에요? 그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회사에서는 지금 몇 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나요? 핵심적인 사항들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정도의 10개. 프로젝트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인원 갖고만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서희연 교수님이 과천의대라든가 저희는 그 네트워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의대 그쪽에 R&D가 아니라 C&D를 하시는구나. 예, 퀄리티 예, 디벨롭먼트. 예, 예, 예. 그래서 그쪽에 그런 줄기세포라든가 네. 또 뭐 파킨슨 그쪽에서 이제 파킨슨 쪽에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이제 우리 세계적인 논문지에도 실렸지만은 동물 그 레벨에서 파킨슨 병의 그런 핵심 줄기세포를 네네. 가지고 핵심적인 사항들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좀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좀 차별화를 갖고 빨리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뭔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인으로서 가장 해야 될 사항들이 그러니까 비전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뭐냐면 그것이 기업이 그거잖아요. 액션 플랜. 네네, 그렇죠. 액션 플랜을 짜서 우리 직원들이 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항들인데 거기에 그런 그 프로젝트들을 갖다가 잘 엮어서 저희가 정부 프로젝트도 한 2-3개 하고 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정부 돈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도 정부 농림부 과제로 해서 저희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미나리라든가 이거 저기 저 인체 뭐 백병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해서 이제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상들고 또 해외 아까 얘기했지만 해외 쪽에 템플 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그 좀 뭐냐면 기본 메커니즘들을 어떻게 저희가 조금 약한 부분이 아까 좀 기본 기술에 줄기세포 쪽도 그런 걸 연구하려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실험 기구라든가 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실험 기구들이 없어요. 어. 그런 분자 레벨에서의 그런 것들을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돼야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좀 그런 것들이 그 대학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돈을 주고서라도 그걸 해서 빨리 그 기술에 그 도달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뭐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우리가 목표로 한 그런 그 상황들을 빨리 그런 메커니즘을 해서 진짜 뭐냐면은 우리 그 국민 건강에 헬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회사가 거의 그러니까 연구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네. 연구원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랄까요? 그런 이제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이라든지 서로 이제 코워크하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의 조직 문화를 갖고 계시나요? 제가 조금 그 우리 피디님처럼 네. 아까 LG CNS에 있어갖고 그런 IT를 조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그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런 뭐 MS 프로젝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저 다른 미국에 있는 쪽하고도 그런 부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오필 365라든가 요즘 이제 그런 상황들 해서 I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써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일본 기업이라든가 얘네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남한테 던져주고 받고 하는 상황들에 좀 하지만은 우리나라 그 기업의 특성상 아니 그러니까 사람의 특성상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사람과 사람의 소통 또 이 사람이 뭘 갖고 어떻게 움직이냐 상황들 이런 거를 잘 그 뭐냐면은 파악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 같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정말 뭐냐면 우리나라가 저는 꼭 그 뭐냐면은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강조를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그 취업도 많이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진짜 뭐냐면은 그런 저걸 통해서 이 나라가 발전이 될 거라고 바이오를 통해서. 근데 대표님 그 이제 여기서도 직접 대표님도 개발하셨지만은 또 이렇게 그 정부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학교 쪽이나 이런 어떤 쪽에서 개발한 과제들을 갖다가 기술을 사와서 이제 개발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바이오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그 어디에서 사올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뭐냐면은 네트워크가 네. 잘 갖춰져야지 그런 터전이 있을 거라고. 아까 제가 그래서 정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그 저기 서양 과학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아인슈타인까지 그 논문들이 한 단계 지나가서 상대성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나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그 뭐냐면은 수직적이고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만은 횡적인 레벨에서 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그 기초 레벨에 지금 아인슈타인이나 뭐 정말 그런 그 노벨상 받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걸 횡적인 상황들에서 조금만 두께만 조금만 깊게 횡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 우리 지금 LPGA 그 여자 네. 골프 선수들 네, 1등하는 것처럼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1등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어떤 거래 중개를 해주는 어떤 그 장터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공유해주는 그런 게 바이오 쪽에도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잘
그거는 잘 없고. 모르겠고 거의 없는 거로. 그러니까 그런 휴먼,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보. 사람들의 정보. 그게 개인의 능력이죠. 아. 개인의 능력이고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대학에 이제 교수님이 네, 이제 네. 그쪽 그 뇌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를 그 하셨으니까 쫓아다니면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 네. 사람들하고 같이 한 상황들이 지금 뭐 거의 저희 회사의 한 70%는 외부의 프로젝트들을 하고 나머지 그 하는 상황들입니다. 네. 자, 그 대표님 그 마지막으로 그 왜 공을 안 던지시죠? 네? 아니 나머지 많이 넣었어요. 던졌습니까? 네. 그 저기 뭐야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대표님 고민.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대표님 고민을 같이 이제 풀어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뭐 고민. 혹시 그 제일 고민은 네. 역시 그 생존하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가장 그 뭐냐면 기업에서 고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개인적인 고민을? 기업에서 고민이죠. 기업에서 네네. 고민은 일단은 하여튼 뭐냐면 생존하는 음, 그런 부분들이 음, 그 현실과 네. 많은 그 괴리가 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쪽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말 연구 개발을 하고 진짜 이걸 하는 시간들이 많이 빼앗기는 것 같고. 근데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바이오들이 이제 층들이 그 두꺼워지고 약간 두꺼워지고 포괄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서로 그 클러스터 묶어서 하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그 바이오 사항들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서 하여튼 돈이 없다.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이제 바이오 쪽을 진학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하라고 그래야 될까요? 말려야 될까요? 해야죠. 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환경은 되게 열악하잖아요 지금. 열악하지만은 환경이. 그 부분을 세계에 격차하고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상황들. 네. 그래서 또 인프라가 그런 학문의 뎁스가 좀 낮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의대생 우리나라 전 국민의 0.01%가 의대생 그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갖고 그런 사람들이 잘 시너지 효과만 된다 그러면 세계 그 최고의 네. 바이오 회사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토크 여기까지 마치고 가겠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안내해드릴 다음 주는요. 이게 원래 이제 이커머스 관련돼 가지고 소프트 전문 기업인데 여기가 요번에 이제 특허를 받아가지고 3년간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출시된 게 요즘 보면 감정 노동 해가지고 블랙 컨슈머 해가지고 이제 그런 블랙 컨슈머 되게 많잖아요. 블랙 컨슈머를 대응하는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리얼 패킹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포장을 할 때 다 찍는 거죠. 다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 소비자가 그거를 허위로 말을 못하게 증거물을 다 만드는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물류 회사들한테서 지금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 인베트의 김종철 대표님 다음 주에 모십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CO2 그룹이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그 여기서 서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여기 가입해서 그 오늘 이런 느낌 같은 거 같이 댓글을 써서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가죠.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 바이오 왕국이 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네. 분명히 우리나라가 잘 그 세계 최고의 세계 1등의 그 재생 의료의 바이오 기업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